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박한쌤 스페셜 이제 앞으로 총 2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9강이죠. 마지막 결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총 그래서 9강 10강이라고 하지 않고 총정리 파트 1, 총정리 파트 2 그렇게 해서 9강은 총정리 1부 그리고 이제 10강은 총정리 2부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룹사 주식도 같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1강부터 8강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오늘 현재 주식시장에서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실전 응용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 앞으로 누가 여기에서 주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있었던 시장에서 실제 있었던 걸 갖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이론이지만 이걸 실전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주식은 저는 전쟁하고 똑같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죠. 주식시장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전 백날 총 아무리 쏴봐도 타겟, 움직이지 않는 타겟에 쏘는 거하고 실제 움직이는 거하고 쏘는 거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하고 똑같이 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일정 부분 했다면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실전 응용과 적용, 그래서 하반기 시장 지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장에 있었던 현상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이 내 나이 60인데 내 나이 70인데 새로운 걸 하려니 어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대기업에 다니셨나요? 혹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셨든지 아니면 뭐 생수 판매업을 하셨든지 아니면 커피 사장님이시든지 아니면 평생 나는 닭을 가지고 삼계탕을 만드셨다든지 아니면 빵만 만드셨다든지 세탁소만 운영하셨다든지 대동소이합니다. 그 맥락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생 읽어왔던 삶의 지혜를 갖고 주식시장을 보면요. 원리가 똑같다는 걸 아십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아무리 문명은 바뀌었지만 인간의 본질, 탐욕과 공포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갑자기 하반기 시장 주도주 설명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 지도를 들고 나왔죠. 눈치 빠른 분들 아실 겁니다. 서울, 그렇죠? 부산, 경부선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죠. 박정희 대통령 때 세워졌던 한국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자, 주식하고 그럼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땅을 부동산을 산다든가 도로를 빼놓고 하실 수 있나요? 어불성설이죠. 인구 밀도를 빼놓고 생산할 수 있나요? 어불성설입니다. 주식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지배구조 똑같습니다. 뭐를 아는 거냐? 도로 환경을 익힌 거예요. 자,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현상입니다. 오늘 있었던 현상이에요. 현대글로비스. 오늘 이제 제가 삼성전자로부터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순서대로 나열해 봤습니다. 왜 50개 종목 중에서만 꼽았는지는 잠시 뒤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3.4% 올라간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게 이제 점심때 정도. 오늘이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점심경에 실시간으로 제가 뽑아온 겁니다. 5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현대글로비스, 삼성전기가 아까 보니까 거의 종가는 6% 가까이 올랐는데요. 7월 5일 종가 기준으로. 자, 그런데 장중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2.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18만 2,500원. 자, 그렇게 해서 쭉 많이 오른 종목을 또 순서대로 글로비스, 셀트리온, 삼성전기, LG화학, 넷마블, SK바이오사이언스, LG전자, 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LG. 자,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네요. 셀트리온 바이오. 그렇죠? 네. LG화학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예, 바이오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그리고 IT, IT, 그리고 이제 여기도 물론 뭐 게임이지만 컨텐츠, 2차 전지, IT. 주로 바이오와 IT가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거의 대부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삼성화재, 그렇죠? 보험, 그리고 조선, 자동차, 금융, 그리고 소비재, 금융,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플랫폼이죠. 유플러스 통신, 약간 저베타 종목들이네요. 혹은 저베타 종목이거나 고베타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처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주로 금융 중심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바이오와 IT는 올라가고 금융은 떨어지고, 이게 아까 보셨던 이 지도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가른 거는 사실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배운 것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라든가 혹은 뭐 중부고속도로나 혹은 서해안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을 중심으로 흐르는 게 있습니다. 도로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도로를 주변으로 대동맥,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걸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될 수도 있고, 도로가 도시를 관통할 수도 있어요. 도로가 먼저냐 도시가 먼저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 먼저 있고 나중에 도로가 났다. 사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가 먼저 생기고 거기에 도시가 생깁니다. 포드가 했던 얘기가 있죠. 도로도 없는데 자동차가 팔리겠느냐. 이렇게 많이 찍어서 언제 누가 이 자동차를 다 사냐. 이사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00년 전에 포드 자동차 창업주한테, 헨리 포드한테 했던 얘기죠. 그때 포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 곳에 차가 지나가면 거기가 곧 길이다. 한 대가 지나갈 때는 길이 아니지만 그 다음 지나가고 그 다음 지나가고 그 다음 지나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다. 즉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허허벌판이고 도로가 없는 사막처럼 보이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가 못 다닐 것처럼 보이지만 포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선구자라고 그럽니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지만 경부선이라든가 중부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처럼 대동맥처럼 시장의 어떤 큰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거시경제지표다.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큰 틀에 따라서 아까 많이 올라간 종목과 못 올라간 종목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못 올라간 금융주라든가 올라간 IT라든가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그룹사 지배구조를 해가면서 사실 시장 지도를 여러분은 익혔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결합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거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75달러예요. 3년 전에 77달러입니다. 2018년도 10월달 77달러. 그리고 이제 여기가 2014년도 10월달 77달러. 즉 100달러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다시 회복하지 못했었는데 77달러가 최고인데 지금 그것을 3년 만에 돌파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7년 만에 77달러가 돌파 나오면 국제유가 WTI 국제유가 기준으로 7년 만에 돌파합니다. 좀 더 길게 본다면 사실은 서브프라임 이후 140달러에서 떨어진 이후 7년 만에 굉장히 큰 트렌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 앞에 갑자기 왕복 8차선, 12차선 큰 도로가 생겨요. 혹은 기차나 지하철역이 지나가요. 야, 도로 크다, 넓다.
대단하다. 저거 짓는 사람들 여름에 힘들겠다. 이거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그 도로를 보고 앞으로 여기서 이만큼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만큼 단축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섬 지역이 앞으로 관광객이 몰려올 거다. 지금은 바닷가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했던 거가 이제 서울까지 건너가는데 예전에는 4시간 걸렸는데 새벽으로 쏘면 여기에서 했던 농수산물을 1시간 만에 갖다 줄 수 있다. 뭐 이런 견적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호텔이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그냥 차가 빨리 지나가는 지역에 불과할 것인가. 요거를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돈의 냄새가 그런데 매번 막 그 강아지 새끼가 무슨 움직이는 그 사냥개가 멧돼지 쫓아다니듯이 아무런 방식이 없는 게 아니냐 있다는 얘기죠. 아까 보시면 경부고속도로처럼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돈들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잘 보세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이니까 국제유가 올라가죠. 금값도 올라가죠. 그리고 뭣도 올라갑니까? 시장 이자율도 올라가죠. 근데 시장 이자율도 떨어지고 금값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는데 왜 국제유가는 안 떨어질까요? 이것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를 오늘 아침에 사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LG전자 매수하고 LG이노텍 매수하라고 했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썸머랠리가 온다고 말해가면서 그룹사 지배구조 종목들을 IT 종목이라든가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룹사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거를 여러분 걸로 만들라고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제유가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2.5에서 0%. 대한민국 구직금리 2%, 1.5에서부터 지금 0.5까지. 언제? 2020년 3월 달 코로나 발생했을 때. 그 뒤로 올라가지 않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기준금리 혹은 정책금리. FRB 한국은행에서 세운 금리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미국 10년물 국공채. 미국의 이제 1년, 10년, 5년물, 10년물, 1년물, 그리고 30년물. 이건 장기 국공채고요. 이거는 10년물이고 뭐 3년, 5년 이렇게 있는데 10년물을 평균 표준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간 기준이죠. 나머지는 단기예요. 자, 아까 보셨지만 미국 정책금리는 0%입니다. 한국은행처럼 0.5%처럼. 자, 그런데 시장금리라고 불리는 10년물 국공채. 그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이 3%대에서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대죠. 코로나 직전에 미국 중앙은행이 0%로 금리를 떨어지니까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이 마찬가지로 폭락 나옵니다. 정책금리가 0인데 시장금리라고 불릴 수 있는 이게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0.5에 머물고 있죠. 0.5에 머물고 있다가 연초, 2021년 연초부터 10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0.5에서 1% 돌파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은행주들 급등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주들 급등 나오죠. 또 누구 급등 나옵니까?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렇죠. 포항제철, 현대제철, 현대건설. 맨 처음에 이 강의할 때는 아니군요. 작년도 이제 10월, 11월 달. 여러분들한테 현대건설. 그때 33,000원, 3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다 급등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현상, 그럼 지금은 뭐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1.7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죠. 1.45, 43. 10년물 국공채가 1% 돌파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국제유가, 집값 다 폭등합니다. 인플레이션 시작이라고. 10년물 국공채 지금 밀리고 있죠. 비트코인 3만 5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죠. 금값도 떨어지고 있죠.
국제 유가만 버티고 있죠. 자, 왜 그럽니까? 나머지 금, 부동산은 아니네요. 자, 보겠습니다. 금이라든가, 그다음 국제 유가라든가, 혹은 밀가루라든가, 혹은 굴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여기에서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뭡니까? 산업에도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 뭐예요? 필수재라기보다는 약간 투기 성향, 투기를 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야, 인플레이션이니까 앞으로 금값이 올라갈 것 같아. 부동산도 올라갈 것 같아. 맞죠? 부동산 아파트 사죠. 금도 삽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문제는 야, 국제유가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국제유가를 탄 드럼통을 내 창고에다 집어넣는다거나 혹은 시멘트가 올라갈 것 같아. 시멘트 100포대 사다 놓는다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실물경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공장이 굴러가고 실물경제가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국제유가가 올라가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나 독일처럼. 자, 따라서 10년물 국공채가 떨어지니까 아까 보셨지만 1.75에서 지금 1.4까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은행 업종들 다 떨어져요. 보험 업종들도 조정받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아까 보시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에서 서울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탈출하고 있습니까? 탈출하는 현상. 금리에 관련된 부분, 국제 유가에 관련된 부분, 금값에 관련된 부분은 마치 경부고속도로나 혹은 철도라든가 이런 것처럼 큰 도로에 해당됩니다. 방향을 한 나라의 지형지도 인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형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토지 땅을 투자한다든가 부동산에 투자한 분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농사 짓는데 알 필요 없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농값이 기차역에 들어오는 순간 폭등하잖아요. 내 앞으로 도로가 지나가는 순간 강원도 보세요. 도로 뚫리니까 거기 속초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땅값이 평당이 10만 원, 20만 원 든 것이 뭐 1,000만 원짜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힐스테이트 강원도에 15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30평인데 처음 있는 일이죠. 한국 역사상.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큰 줄기를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금리에 대한 부분,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 금값에 대한 부분. 주식을 할 때 이 네 가지 정도가 아까 보시면 큰 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처럼. 그동안은 이런 강의는 제가 안 했죠. 왜냐하면 거시경제 지표예요. 판을 바꾸는 거. 그동안은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그룹사 주식 중에서 사이즈 큰 거별로 시가총액이라든가 그룹사 역학관계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지금 계속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빗대서 지금 주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역입니다. 서울 시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강입니다. W자. 강북, 강남. 동쪽이고요. 서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을 그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호선 지하철이 강북에서부터 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주식을 한다는 거는 아까 거시경제지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 방향성은. 환율, 국제유가 이런 거는 못 바꿉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투자할 때 물론 그런 큰 틀 속에서 방향성을 보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식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유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인플레이션은 잡았고 실물 경제는 살아나고, 즉 금값은 떨어지고 시장 10년물 국공채 이자율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잡았죠. 반면에 국제유가는 올라가면서 실물 경기는 살아나는 징후. 주식을 하기에 딱 좋은 그 환경이 딱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신고점 간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여러분들한테 남들 다 조정, 공매도다 뭐다 다 조정받는다고 할 때
썸머랠리 간다고 계속 한 달 전부터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거시경제 지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는 어떤 종목을 살 건가, 즉 지금은 주식을 갖고 갈 건지 현금을 갖고 갈 건지가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삼성그룹주를 사야 될지 LG그룹주를 사야 될지 뭐를 사야 될지는 뭐를 보고 결정하냐, 인구 밀도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경치 좋다고 사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주식은 결국은 이 주식도 좋아 보이고 저 주식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 맞습니다. 기술주도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실적도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공방 때, 어제 주식 박한샘의 주식학원 야간 수업 매일 일요일 밤 10시에 할 때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은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IT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탄력주로서 다시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가면서 급등 나오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가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모아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그대로예요. 자, 2호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서울 지리 지도를 외워가면서 지하철역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이라는 한정된 자원, 5억이라는 한정된 자원, 2억 원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신혼집을 산다든가 차린다든가 결혼을 앞두고, 혹은 직장 근처에 집을 얻는다거나, 혹은 이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청약받는다거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를. 주식도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뭡니까? 강남이 좋은 줄은 알지만 남들이 다 강남 하니까 내 직장은 여기야. 여의도야. 여기 집값은 오피스텔 10평짜리가 5억이야. 영등포는 2억이야. 직장은 여기야. 강남 살고 싶다고 다 강남 사나요? 그게 아니죠. 네. 투자 가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실증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싸다게 갖고 무조건 사나요? 아니죠. 저기 김포에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리는데. 효율성을 따지고 하죠. 대신 선택과 집중을 하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도와주는 게 뭡니까? 지하철 노선도나 지리 위치도예요.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은 금요일 날 종가 기준 7월 3일 기준으로 2208조 원. 7월 2일 기준 2208조 원.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480조. 아까 12시 정도 기준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시가총액 큰 종목은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서대로 쭉 기아자동차 이렇게 나라별을 쭉 세워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뽑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로부터 해서 1등부터 쭉 뽑으니까 현대모비스까지. 왜 현대모비스까지냐? 14번째. 몇 퍼센트입니까? 2분의 1이네요. 50%.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2208조 원인데 아까 7월 2일 금요일 날 종가으로 오늘 장중에 0.3%밖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아까 거의 차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800개, 정확히 808개 종목이에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808개니까 800개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절반, 시가총액의 절반이 차지하는 위치는 400등까지 안 가도 된다, 그 얘기예요. 삼성전자로부터 14등인 현대모비스까지 가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50%예요. 정확히 50.3%에 도달됩니다. 즉 1100조가 넘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하철 2호선이 어디라는 거예요? 네.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5분의 2가 살고 있죠. 2천만 명 이상이. 자,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서 부동산을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부산 가서도 할 수 있고 인천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면 무조건 땅만 많이 주는 곳, 경치만 좋은 곳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있는 지하철 노선이 흐르는 이 서울 지역에서 기본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는 것이 1순위겠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실수를 줄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왜? 한 번 투자했다가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잖아. 황금성도 있어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2200조라는 말은,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50%라는 말은 여러분이 뭐를 투자하든 1억 원을 갖고 있든 100억 원을 갖고 있든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정상적인 투자라면 절반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식은 결국은 수급이다. 그 수급이 타이밍을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못 봅니까? 외국인이 뭐 샀나? 국민연금이 뭐 샀나? 기관이 뭐 샀나? 이거 매일 보죠. 그거 따라가려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여기 중에서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1조 원, 5천억 큰 펀드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하겠습니까? 큰 돈 가진 사람이 여기서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먼저 여기서 채우고 그 다음을 생각하겠죠. 마치 돈이 100억 원이 있으면 저기 강원도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사놓고 아파트 사놓고 땅 사놓고 남는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강남 아파트 먼저 빌딩이나 이런 걸 먼저 사고 남는 돈은 빌딩은 못 사겠지만 남는 돈으로 그 외 지역을 사는 거. 투자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우선순위가. 자, 따라서 큰 돈이 움직이는 루트는 여기에요. 여기가 2호선입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인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14개 종목까지가 50%죠. 이거를 50개 종목으로 한번 확산해 봤습니다. 800개 종목에서 71%예요. 강원랜드가 50번째거든요. 자, 시가총액 50번째까지가 강원랜드고 100개 종목에서 한번 그 다음 봤습니다. 75%, 즉 시가총액 2208조 원 중에서 4분의 3이 도달하는 비중, 75%에 도달하는 비중이 어떤 종목인가 봤습니다. 몇 번째인가? 800개 종목에서 200개째나 혹은 300개째나 400개째나 500개째가 아니라 몇 번째냐? 59번째입니다. 종목이 누구예요? 강원랜드. 웅진코웨이와 현대중공업지주 사이에 5조 9천억. 그래서 삼성전자로부터 계속 누적시켰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쭉쭉쭉 누적시키고 이제 미래에셋증권 코웨이 57번, 58번. 한 화면에 다 못 담아서 중간 생략한 겁니다. 했더니 1656조 원으로 2208조 원의 75%에 도달되는 지점이 강원랜드인 59번째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보시면은 서울 지하철 노선도 대한민국 인구의 가장 많이 유동인구가 밀집 사는 지역. 그 지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철 노선도부터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거냐, 어디에 베팅할 거냐, 이런 걸 고려하잖아요. 주식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누가 1000만 원 갖고 있는 여러분이나 1억 원 갖고 있는 여러분 선배님이나 10억 원을 갖고 하는 여러분들 부장님이나 임원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누가 하는 거냐? 1조 원 움직이는 미래에셋 펀드 매니저. 앞으로 5년간 10년간 놓고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고 있는 삼성생명, 890조 원을 움직이는 국민연금 스트래티지스트, 즉 전략적 자산 배분가들은 그걸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큰 돈이 결국은 움직이는 돈은 그걸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첫 번째 800개 종목이 2208조 원이다. 근데 14번째 해당되는 종목이 1100조 원으로 50%를 차지한다. 1등부터 14등까지가 중요하다. 얘가 2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50개 종목까지가 어떻게 보면 지하철의 핵심 71% 차지한다. 아까 강원랜드까지 합치면 75%입니다. 59번째. 그렇죠? 4분의 3. 즉 무슨 얘기냐.
종목이 많은 것 같고 주식이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가대표 종목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미 정해져 있다. 국가대표는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항상 75%다. 강원랜드까지. 왜? 전체 시가총액 2,200조 원 중에서 75%가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 딴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난 시간 동안 이걸 배운 거죠. 뭐를 배웠습니까?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전자 480조로서 21.8%. 얼마에? 2,208조 원에. 즉 삼성전자가 21%를 차지한다는 거죠. 한 종목이. 800개 종목 중에서.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쭉. 예, 어디까지? 삼성중공업 우선주까지. 신라, 호텔 신라, 삼성물산이 5번째네요. 그래서 삼성은 총 우선주까지 25개 종목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선주 포함이에요. 빼면은 한 20개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 시가총액 2,208조 원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냐? 756조 원을 차지합니다. 대략 외국인이 갖고 있는 한국 주식 비중하고 비슷하네요. 거래소. 34.2%. 한 나라의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리고 주가는 그 나라의 경제 지표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가총액 전체,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시가총액 전체의 3분의 1인 34%가 삼성그룹주다. 비상장회사 빼더라도. 그럼 3분의 1이잖아요. 대한민국 땅 지도를 그려보면 3분의 1, 전라도 경상도는 바로 삼성그룹주 땅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삼성그룹주를 벗어나서 주식을 투자한다? 갖고 있는데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은 잘 몰라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미국 금리, 미국 신고점 났죠? 10년물 국공채 수익률 올라가다가 어제 또 3.3% 또 빠져갖고 2021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4.5%대 아래로 지금 4.5가 아니라 1.5 아래로 내려간 5%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가 1.5 아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저가를 또 깼어요. 2021년 처음으로 올라간 이후로 내려올 때, 즉 인플레이션 논쟁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국제유가는 77달러까지 올라왔죠. 실물 경제는 살아나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사라지고, 아까 은행주들, 보험주들 급락 나오고. 그러면 주말에 여러분은 뭐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민감주보다 이제 뭐가 올라간다? 성장주. 한국의 성장주는 IT주, 자동차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인식이 깔려 있죠. 그러면 그때 뭐 사야 될지 안 떠오르시죠?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뭐를 알고 있습니까? 삼성그룹주 지배구조를 배웠잖아요. 시가총액이 가장 크잖아요. 삼성그룹주가. 대한민국 주식의 25개지만 800개 종목의 3분의 1은 삼성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종목을 편입할 건가 어디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삼성그룹주 내에서 탄력주, 성장주는 누군가를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IT주, 수출 많이 하는 거죠. 삼성전자, 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2차전지. 그 다음에 또 누군가요? 삼성 SDS, 그렇죠? 시스템 인테그리티,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쭉 이렇게 있습니다. 호텔 신라, S1, 제일교약, 메디슨. 아까 보시면 25개까지 우선주까지 있죠. 자, 이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왜? 삼성그룹주를 알고 있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맨날 뉴스 보잖아요.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은. 이거는 그동안 제가 강의하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조합하니까 종목이 뭐가 나와요? 필터가 되는 거잖아요. 걸러지는 거. 버릴 거 누굽니까?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버려야 되는 종목이 삼성생명, 보험주 및 은행주, 삼성화재.
그리고 그동안 올라왔던 삼성 엔지니어링, 중공업, SOC 사업 중심으로 올라온 거죠. 사실 인플레이션 선상에서. 삼성카드, 금융, 호텔 신라. 이건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렇죠? 네. 호텔 신라는 세모, 네. S1, 제일기획, 내수주들이잖아요. 수출주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선상에서는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은 삼성그룹주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아까 큰 도로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성장주로 미국이. 나스닥 중심의 성장,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신고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논쟁에서부터 성장주로 다시 미국이 리턴해가면서 한국도 그러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런 징후가 나왔죠. 여기서 계속 LG그룹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했던 얘기들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대장입니까? 삼성전자를 살 거냐, 삼성 SDI를 살 거냐, 바이오로직스를 살 거냐, 전기를 살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뭐 사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살라고 했더니 덩어리가 너무 커.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50평짜리 펜트하우스란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거.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러면 나는 판교에 있는 거나 그 아래쪽에 있는 걸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기.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이오로직스나.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쉬울 수 있어요. 뭐 다 아는 거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이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LG그룹에서는 뭐 사실 거예요? 안 떠오르죠? 당장. SK그룹에서는 뭐 사실 겁니까? 당장 안 떠오르시죠? 자, 코롱, GS, 시가총액이 75%를 차지하는 종목들입니다. 다 그룹사가. 뭐 사실 겁니까? 안 떠오르시죠? 정해야 돼요. 뭐를 버리고 살 건지. 순간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게 이겁니다. 마치 부동산으로 따지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구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룹사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종목을 그냥 쭉쭉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룹사들 봤을 때 탄력주가 누굽니까? 네.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실리콘웍스, LG전자 우선주는 뺄게요. 네. 로보스타, 기계지만 로봇이죠. 네. G2R은 이건 저기니까. 그래서 LG그룹주는 시가총액이 전체 다 해보니까 61조였던 LG화학에서부터 누적을 쭉 시켜봤더니 얼마 나오느냐? 이건 잘못된 겁니다. 163조, 7.4% 나옵니다. 누가? LG그룹주 전체. 17개 종목이네요. LG화학 우선주까지. 우선주는 뺀다고 본다면 뭐 종목 한 12개 나오겠죠. 더군다나 이제 LG상사라든가 실리콘웍스는 LS그룹으로 사실 이제 분사된 거지만 아직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전체가 163조 원이에요. 누가? LG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삼성처럼 종목이 퍼뜩 안 떠오르죠. 누가 탄력 준지. 물론 떠오를 수 있습니다.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LG전자나 LG디플이나 LG이노텍이나. 그럼 실리콘웍스, 로보스타, G2R 이런 거는 팍 안 떠올라요. 종목이 이제 사이즈가 갈수록 작아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딱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SK머티리얼즈다, 실리콘웍스다, 자화전자다 들었을 때 대부분 그룹사 주식의 절반 이상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을 매매할 때 기관들은 거의 100개 중에 80개가 그룹사 종목에 다 걸린다고요. 수급에 좋은 걸 따라갈 때. 왜? 아까 보셨지만 지하철 노선도예요. 그럼 여러분도 거기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실수도 줄이고 금리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유가의 반응에 따라 변동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베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게 안 돼 있으면 뭐냐? 하나의 시스템, 체계 속에서 마치 총소리가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엎드리고 총 쏘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었을 때 잘 훈련된 축구 선수들 같은 거 보면 박지성이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뒤에 눈 달려 있는 것 같잖아. 뒤에서 태클 걸려고 하는데 탁 떠가면서 공 이렇게 탁 하잖아요. 옆에서 오는데 분명히 앞에 보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알아서 피하죠. 왜 그럴까요?
감각기관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 숨소리 이런 것들,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앞에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봐가면서 달려가지만 그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반복 훈련. 처음부터 타고났을까요? 아닙니다. 네.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죠. 주식도 비슷해요. 금리 움직였다든가 국제유가 77 앞에 뒀을 때 미국 시장에서 다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든가 급등 나왔을 때 결국은 한국은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LG디플 이런 종목들이 다시 썸머랠리의 주역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머뭇거리면 안 돼요. 왜? 아시잖아요. 순간적으로 주식은 결정된다는 거. 10,000번 생각하고 100번 분석하고 그리고 한 번 클릭질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히 매도할 때. 매수는 그나마 여유가 있어. 매도는 그 타이밍 놓치면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룹사 종목으로 작은 거로 갈수록 어떨까요? 네.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삼성하고 LG까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제 SK를 건너간다든가 GS를 건너간다든가 LS를 건너간다든가 현대중공업으로 건너간다든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샘플 같은 종목이죠. 우리 이 지배구조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봤던 LG그룹주예요. 19만 5천 원, 19만 3천 원이었습니다. 실제 공방에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샀고 실제 저도 우리 박한샘 모멘텀 주도주 클럽에 있는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공략한 종목이에요. 언제예요? 그렇죠.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이 1.75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빌빌거릴 때. 국제유가 70달러 돌파 나올 때. 지금 얼마입니까? 아까 종가 기준으로 22만 7천 원 전후였어요. 대략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올라간 것 같네요. 그렇죠? 20%. 현대 우야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TV 국고초라든가 지금 이 방송이라든가 공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지금 팔아야 되냐? 뭘 팔아요? 이제 시작인데 수익률, 이자율이 이걸 보고 가는 거잖아요. 큰 도로를 보고. 자,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 후보는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자원이 거기에 있잖아. 75%의 자원이 59번째 종목 강원랜드까지가 4분의 3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외국인도 어떻습니까? 이게 위에는 외국인이 산 겁니다. 파란 거는 파는 거고 매일같이. 외국인들 보세요. 사 들어오는 거. 갑자기 팔다가 왜 갑자기 사 들어올까요? 뭐를 보고? 네, 아까 똑같은 수익률 보는 겁니다. 10년물 국공채 수익률, 인플레이션 속에서. 거시경제 지표, 그리고 아까 보셨던 2차 지하철 노선도처럼 이렇게 짜지는 거예요, 종목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이 틀 안에서 맨날 고르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1등부터 800등까지 고르는 게 아니라 1등부터 14등까지가 절반. 11명 국가대표 뽑아야 되는데 6명 거기서 뽑는 거라고요. 그리고 1등부터 59등까지가 9명 뽑는 게임입니다. 강원랜드까지. 그렇게 해서 종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정리를 해보고 뒤에 못다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자동차 운전하고 비슷한 거다. 택배라든가 택시처럼. 정해진 지역을 다닐 수도 있지만 불규칙적인 지역을 다닐 수도 있는데 지도를 외우고 있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투자 수익과 이 투자 전략,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이런 걸 외우고 있다는 것은 우발적인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투자 전략. 자, 그리고 금리, 국제유가, 금환율 등 이런 축이 움직이면 해당 흐름에 맞게 종목을 강약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없잖아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 따라 사고 떨어지는 시장 팔죠. 떨어지는 걸 더 싸게 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 판단이 안 서요. 강약 조절이. 그러니까 가격 지표만 보는 겁니다. 그게 저는 곧 떨어지는 것을 살 수 있고 올라가는 것을 팔 수 있는 것. 이게 곧 주식의 힘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화 주식은. 그게 안 돼 있으면 평생 헤매는 겁니다.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시장에 돈을 갖다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만 당하는 겁니다. 자, 한없이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만의 어떤 자기와 주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분석했던 분, 혼자 한계에 머물렀던 분은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가 마치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3년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잘 나는 이해 못했다. 1강부터 쭉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걸로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내가 보고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고 전략이 생겨요.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정리 1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못다한 부분 그리고 총정리 2강까지 해서 왜 LS그룹이 상반기에는 효성그룹이었는데 다크호스가 2021년 왜 하반기에는 LS그룹과 코오롱그룹인지 뒤에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오늘 못다한 부분들 나머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